CPG를 알려드릴게요. CPG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 자주 오셨으니까 특별히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도 그냥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까지 도착하죠, 그죠? 여러분들 병원 다니는 걸로 예를 들면 좋겠군요. 병원 가시는 거 이제 어때요? 그냥 뭐 별 의식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게 CPG입니다. 습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환자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게이트를 시킬 때 왼발, 오른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시키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발 나가세요, 뭐 이렇게 또 한 발 나가세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끝내면 안 된다 이거야, 치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낼 거냐,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끝낼 거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사람 간의 어떤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브레인이 기타 동물에 비해서 대뇌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대뇌가 발달하지 못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대뇌가 발달했을 때 나오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꼬리가 없는 거, 꼬리. 동물들은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는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3개야, 보통 그 동물들은. 꼬리가 있다는 건 후방에서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꼬리가 없죠? 꼬리 빼서 끝나버렸잖아. 그럼 그 꼬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세지탈 플랜에서 다리를 뒤로 가져갈 수 있는 이 기능이 꼬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은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몸통 라인에서 다리를 이렇게 뒤로, 몸통보다 다리가 뒤에 있는 동작,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 이외에는 없습니다. 4발 달린 동물들은 아예 이러고 있으니까 뒤로 갈 수가 없죠. 여기까지 들어야지 뒤로 가는 거니까. 뭐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애들이 인간하고 다른 점은 그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플렉션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고. 백니를 고치려고 가끔 구부리고 걸으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이거 이렇게 걷는 거? 이거를 첫 판부터 좀 그런데, 이거는 침팬지 수준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거 백니를 고친다고 이렇게 구부리고 걷게 하는 거 아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셔도 돼. 근데 끝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자 그대로 이제 사시면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게이트야 이게. 이거는 쿼드리셉스가 컨센트릭, 디스탈 파트가 컨센트릭 하면서 백니가 니를 이렇게 고정해 줘야 되는데, 이건 좀 이센트릭 힘이잖아요. 완전히 반대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 수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패턴 무브먼트 이게 패턴 같은 거 합니까? 옛날에 센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지팡이 2개 짚은 다음에 하나씩 밀어주죠. 이렇게 자 왼발 나가세요 그러면 지팡이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패턴 무브먼트 해도 되는데, 이걸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환자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중에 출발하는데 이러고 출발한다니까. 이러고 이렇게 간다니까. 군인처럼 이상해져. 그 패턴 무브먼트는 파충류 수준에 치료하는 거예요. 파충류 애들이 이게 발 같이 나간다고 이렇게. 옛날에 그 코모도 섬에 가면은 그 도마뱀 그 이름이 뭐지? 큰 그 육식하는 도마뱀이 있어요. 걔네가 꼭 이러고 걸어. 앞다리와 뒷다리가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팔을 못 움직이게 하잖아? 그리고 다리도 못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 패턴 무브먼트예요. 파충류 수준의 치료예요. 그거는 레티큘러 포메이션 수준의 무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레브랄 콜텍스가 발달했는데, 자꾸 그 아래 하위 레벨의 어떤 기능만을 강조하는, 그리고 끝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패턴 무브먼트를 했으면 나중에는 꼭 사지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서 있고 3개가 고정되고 하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파충류들은 이게 안 된다고. 개구리가 양발로 뛰잖아요. 개구리 한 발 못 뛰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예 뛰질 못하는 거야. 좌우 분리가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좌우 분리가 안 되는 경우는 요 트렁크. 우리가 이제 AD를 이러고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걸 이렇게 패턴을 만드나 이렇게 나가는 거나 같은 개념이다 이거야. 자,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치료를 다 한 다음에 뭐 패턴도 쓰고 하여튼 뭐 지팡이도 밀어주고 뭐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걸으세요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걸으세요. 습관대로 걷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되도록이면 듀얼 태스크,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이거 핸드폰 문자 쓰면서 걸으세요를 많이 해요. 전화번호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이게 전화번호 찾으면서 하면 게이트는 어때? 오토노믹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듀얼 태스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듀얼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멀티태스킹 개념으로 뭐 남자 선생님한테 가서 뭐 악수하고 와라 이렇게 태스크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게이트는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게이트에 집중하게 만들면 뭐예요?
이거 땅바닥 보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바닥 보고 걷는 환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고개 드세요? 이렇게 하나요? 고개 드세요?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런데 땅바닥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땅바닥을 보는 환자분이 왜 땅을 쳐다보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배회장 강걸리아 인팍션인 경우에 땅바닥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배회장 강걸리아는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씻고서 그 후회하죠? 우리 일요일 수업 괜히 신청했다. 그죠? 아침에, 겁나 나가기 싫잖아요. 어쨌든 늦게 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야 돼.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배회장 강걸리아가 작동되는 순간이에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자분들은 출발이 안 돼, 출발이. 그러니까 출발이 안 되니까 어때? 더 강력한 센서리를 받으려고 한다고요. 발 딛는 것만으로 이 다리를 뛴다는 그 개념이 조금 상실된 상태야. 그러니까 비주얼, 눈으로 봐서 다리가 잘 붙어 있다는 걸 확신을 하고 다리를 뛰는 거야. 그런 환자분들한테 하나둘을 하면 안 된다고요. 강한 센서리만을 계속해서 이제 제공받지 않으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어때? 일단 발에 관련된, 다리와 하체와 발에 관련된 센서리를 좋게 만들어서 고개를 올려주는 겁니다. 제 치료주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신기한 게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어제도 이제 팔 이게 올리는, 잘 못 올리는 그런 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프랙티스를 다른 병원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SI 조인트가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막 이런 치료들을 막 다 했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SI 조인트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 팔이 이렇게 멈추는 동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탁 멈추는 동작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어딘가 분명히 이 비슷한 패턴의 운동 동원 순서가 빠른 부위가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테스트를 쭉 했는데 괜찮아. 근데 딱 한 군데 SI 조인트에 딱 막혀 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탁 움직이게 만들었더니 쓱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기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인간의 몸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올리려고 고개를 드세요를 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개 드세요 이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목적은 이 사람의 삶에서 이제 보행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대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개 들어를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고개 들어 이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고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들어와야 고개를 들 수 있을까를,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재활의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발바닥의 감각이 좋아져서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걸음이 어떻게? CPG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PG는 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거를 이제 했어. 이거 좀 잔인한 사실 실험이에요. 고양이의 뇌를 제거한 거야. 뇌를 제거하고 트레드밀을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걷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뇌 사고가 없이도 보행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확실하다라고 지금 증명한 거야. 그게 CPG예요. 뇌에서 맨 처음에 걸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수준에서 걷더라, 그래서 내려준다라는 말을 씁니다. 브레인에서 스파이널 코드 수준으로 움직임을 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CPG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기관이 아니야. 얘가 CPG입니다 라고 해부한 게 아니라 스파이널 코드 어딘가에 그런 센터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제거하고 실험해서 스파이널 코드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파이널 코드 어딘가에 이렇게 가상의 어떤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만 있고 실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CPG는 그런 게 바로 이제 CPG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잘 사용했더니 자동적으로 되더라. 여러분들 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리칭을 나갈 때도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체중 이동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자, 왼쪽 엉덩이 드세요, 이런 체중 지지 운동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체중 지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것이. 해도 되는데 했으면 끝내면 안 돼.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체중 지지는 항상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건 그 주고받음이 빠르다는 겁니다. 센서리 전달이 빠르고 모터로 나오는 시간도 빠르고. 빨리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면 어때? 늦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먼저 그 다음 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입실라테랄 하다가 그러죠, 그죠? 동측으로 떨어지는 그 뉴런들이 먼저 발동되고 먼저. 팔다리 사지에 있는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은 어때? 70%가 데커세이션 된다 그러죠, 그죠? 엔테리어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이 동측으로 떨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거를. 이 라테랄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도 있죠, 이렇게.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그러니까 레티큘라라 베스티불라는 루브로가 먼저 일단 발동되고 그 다음에 라테랄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이 이렇게 발동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운동 동원 순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반대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레티큘라 수준의 무브먼트가 빨리 발동된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손을 쓸 거냐 말로 할 거냐가 나오는 거야. 손을 썼을 때는 스피노살라믹 트랙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피노살라믹 트랙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센서리는 후각을 제외하고 다 살라무스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어디 걸쳤다가 살라무스로 들어오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 프레셔 감각은 어때요? 바로 살라무스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 빠르다는 얘기야, 빠르다는 얘기. 빨리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 거는 빠르게 센서를 전달해줘야 되니, 그래서 핸들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건 어때? 대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느리다 이거야, 느리다. 대신에 인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를 치료할 때는 말로 치료하는 거지만은 빠른 애들을 치료할 때는 빠른 센서리 전달로 치료해 주시고, 이런 개념인 겁니다. 허리펴 안 하셔도 돼, 하지 마. 허리펴를 쓰긴 쓰는데 여러분들이 환자분들 허리를 펴실 때 패턴을 잘 보세요. 환자분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허리펴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알려드린 펠비스 컨트롤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죠? 보통 허리펴 그러면 그게 바로 이렉터 스파인 머슬의 그 활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렉터 스파인 머슬이 우리가 뒷머슬이고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파라버테브라 머슬, 그래서 그 버테브라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 파라버테브라 머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좀 더 깊고 짧아요. 그러니까 어때? 발생이 먼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렉터 스파인 머슬 이거는 소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의 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쪽에 있는 파라버테브라 머슬들, 그 버테브라에 붙어 있는 머슬들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수준의 움직임입니다. 걔네들은 아주 짧고 깊은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알려드리는 그 업라이팅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렁크 머슬의 스피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때는 허리펴는 안 된다 이거지. 허리펴, 이거는 미드 스탠스 때 딱 한 번 발동되는 거야. 모든 게이트 사이클에서 딱 한 번, 딱 이때. 나머지는 다 그 안쪽에 있는 더 깊은 머슬들이 관여한다고. 이렉터 스파인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야. 오히려 그 친구들이 너무 강하면 뒷골이 땡겨, 뒷골이. 롱기시머스 머슬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슈페리어 누칼 라인까지 올라가요. 등에서 너무 뒤로 많이 당기면 뒷골이 당긴 거야, 오히려 이런 애들보다는 그 안쪽에 있는 많은 머슬들이 이제 세미 스파이널리스, 리베이터 코스터룸, 그런 쪽에 이제 머슬들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게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좋네요. 단일 근력은 좋지만은, 어저께도 제가 그 강의하면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코디네이션을 얘기하던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코디네이션 요소입니다. SI 조인트의 스티프함을 무브먼트로 바꿨더니 팔의 움직임이 같이 좋아졌다. 이게 바로 신기한 게 아니라 코디네이션이야, 코디네이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운동 동원 순서의 어떤 연계 플레이가, 그거 하나가 풀림으로써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운동 동원 순서를 제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런 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항상 타입 1 머슬, 일단 발생이 먼저 되는 부분, 제일 작은 머슬 뭡니까? 제가 알기로 제일 작은 머슬은 로테이터스 브레비스 머슬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리베이터 코스터럼 머슬이 가장 작아. 근데 리베이터 코스터럼은, 여러분 코스탈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많이 알면 치료가 되게 쉬워지는데, 립 케이지는 척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립 1번이 T1이야. 이게 12개의 이유가 있죠, 그죠? 그럼 몇 번까지 오는 거야? T12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리베이터 코스터럼은 근데 이쪽 체스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로테이터스 브레비스 머슬은 전 척추에 다 붙어 있거든요. COM 부위에 있는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머슬과 로테이터스 브레비스,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발동되는 머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우리 지금 10주 과정 배우고 있지만 더 치료를 정말 심오하게 하시려면 과정은 없지만 코스에서 알려드리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 층을 컨트롤하는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이 복부에서도 층을 만질 수 있는 수프라스피나투스 TP 찾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머슬이 여러 층인데 그 여러 층에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거. 척추는 특히 층이 5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층을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만지는 컨트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근육 하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은 브레인 매핑이라는 말이 이제 단순 이렇게 하면은 CPG가 이제 발동돼요. 근데 얘는 이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치료를 하실 때도 매일매일 다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자리, 내 자리에서 자꾸 치료 받으시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리 찾지 말아라.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으켜가지고 다른 자리로 데려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라도 항상 바꿔주셔야 됩니다. 포지션도 항상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그래도 스탠딩 포지션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100%는 아닌데 스탠딩에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직립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직립한 자세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쿼드리플레이저 환자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시팅이라도 만들어서 뭐 보통 마무리를 하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네요. 환경을 바꿔줘라. 이런 것들이 바로 브레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어딘가에, 이게 한 스파이널 코드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모식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과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 사이쯤 어디에 있다. 그래서 한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하는 모식도입니다. 여러분들 리시프로컬 이니비션 이거 정확히 아세요? 리시프로컬 이너베이션.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야. 만약 여기 바이셉스 보통 환자분들이 짧죠, 그죠? 그러면 이 길어? 이게 그게 가장 문제야, 그게. 특히나 옛날에 우리 물리치료과에서는 그 윌리엄 엑서사이즈라고 배우거든요. 작업치료과에서 윌리엄 엑서사이즈 배웁니까? 배워보셨어요? 윌리엄 엑서사이즈. 윌리엄 엑서사이즈가 뭐냐면 하이퍼로드시스가 이렇게 있으면 복근이 약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시키면 얘가 하이퍼로드시스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윌리엄 엑서사이즈인데 그거 아직도 가르치죠, 그거? 여러분들 학교에 배웠죠, 그죠?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런 거. 인체는 기계가 아니야. 특히 머슬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앞쪽이 짧아서 뭐 뒤쪽이 길다? 개소리야, 개소리.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다음 펄스 커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리시프로컬 이너베이션을 만들어 주려고. 내가 치료를 잘 해서 얘가 컨센트릭 나올 때 얘가 이센트릭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강직이 있는 팔을 해부를 해보면 근섬유들이 다 어때? 앞쪽도 스티프하고 뒤쪽도 스티프하다고. 이걸 우리가 코 컨트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코 액티베이션이 있고 코 컨트럭션이 있는데 원서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코 컨트럭션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코 컨트럭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비정상적인 양측 어떤 그 한국말로 뭐라고 단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코 컨트럭션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 컨트럭션을 갖고 산다고. 하이퍼로도시스가 있는 사람한테 복근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허리가 같이 풀린다고. 둘 중에서 이제 먼저 스티프한 거를 건드렸을 때 그 나머지가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트라이셉스 머슬을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키려고 이거를 많이 펴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컨센트릭 만든다고 얘를 이센트릭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머슬을 발동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의 딜레마가 있죠. 사실은 원칙은 웨이트 베어링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 거는 트라이셉스 머슬이잖아요. 그러면 트라이셉스 머슬을 먼저 하는 게 대원칙, 큰 원칙인데, 근데 팔은 또 66%가 당기는 힘이라 그래. 당기는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할 때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MP로 잡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움켜쥐는 순간 당기는 힘이 발동된다고. 그러면 환자분의 그 머슬을 제대로 된 제 위치 결에서 치료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꾸 당기려고 하는 심리가 벌어지고, 당기면 어때?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발동돼요. 내가 이거를 늘려서 밀어서 잡으라고 하는 거는 그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조금 경감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길이에 대한 개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움켜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길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가 좀 부적합한 핸들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만약에 1세 미만,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치료할 때는 뭐야? 딛는 거 먼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정상 발달 단계에서
걔네들은 당기는 것보다 딛는 게 먼저죠. 기어다녀야 되니까. 근데 성인은 여기서 이 바닥에 손이 떨어지는 순간 어때? 당기는 게 먼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센트릭 먼저, 그리고 이센트릭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 됐어. 이센트릭이 잘 나왔어. 할 때 트라이셉스 컨센트릭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얘 이센트릭 나온다고 얘 컨센트릭 안 나온다 이거야.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바이셉스 컨센트릭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야? 트라이셉스 컨센트릭을 만들어서 두 개가 리시프로컬하게 작동되게끔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바이셉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억제시키면은 얘가 이제 액티베이션 된다. 이 이론이 바로 뭡니까? 리시프로컬 이니비션 메커니즘이죠. 리시프로컬 이니비션을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개념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치료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도 안 된다 이거. 안 돼. 우리가 하나 1+1을 해서 나중에 두 개의 협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들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해봐도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환자분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있는 거를 끌어내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만드는 개념이다 이거야.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하는 상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상태를 만든다는 건 파실리테이션, 운동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재 억제하고 있는 이 환자분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정상이에요. 왜냐면 브레인 어택을 당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건 환자분들 자꾸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개념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되게 하기 싫은 일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모티베이션 이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막 내고 막 이것도 모티베이션이긴 한데 신체 내에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얼라이먼트, 로케이션, 운동 동원 순서, 체중 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이 사람이 근육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리가멘트 관련된 거 여기서 얘기했는지 기초과정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리가멘트도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제 인체는 이렇게 내 몸에서 세시탈 플레인에서 다리를 뒤로 가져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기능입니까?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의 기능입니다.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는 인체에서만 존재하는, 물론 있긴 있는데 인체에서 가장 발달한 다른 타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예요. 왜냐면 이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어때? 쭉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앞으로 우리 수직익선에서 이게 서야 되니까 이게 만약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없으면 어때? 이거 뒤로 접히겠죠, 이렇게. 그죠? 그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텐션이 딱 증가하면서 어떻게? 뒤쪽에 머슬 스핀들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 힘을 줘서 그만 가게 해라. 이거죠, 그죠? 그걸 리가멘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할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리가멘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까지 이제 내 몸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게 리가멘트다, 이거야. 그러면 리가멘트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텐션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반대편 머슬에 프로텍티브 리액션이 발동되면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로 머슬에서 처음으로 근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됩니다. 제로 머슬에서 액티베이션을 만들려면 프로텍티브 리액션을 이용해라. 근데 그건 결국 리가멘트의 센서를 이용해라 이겁니다. 그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낭떠러지에 새끼를 떨어뜨리면 걔가 날아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억제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 억제를. 그걸 바로 우리가 이니비션 해서 디스 이니비션 이런 말을 씁니다. 이니비션, 억제를 억제한다. 그래서 디스 이니비션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환자분의 머슬이 발동되게 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페이스메이커 셀 같은 것도 존재한다. 페이스메이커 셀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여기 스피노세레벨라 트랙 하나 정도 보실래요? 스피노세레벨라 트랙은 뭡니까? 머슬과 텐던의 센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머슬을 이용해서 모터 러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스피노세레벨라 트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레벨룸은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는 부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모터 러닝이 필요한데 그 모터는 어떻게? 머슬에서 발생한다. 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이 손해가 재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가 변해야 재활이 된다. 이런 겁니다.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 들어보셨습니까? 가바는 뭐예요? 억제성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보통 가바가 먼저 억제하고 있다가 우리가 글루타민을 집어넣었을 때 활성화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발동을 잘 시켜봐라 이거죠. 인터뉴런의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터뉴런은 뭡니까? 센서리를 모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뉴런이죠. 내가 지금 집어넣은
그 센서리가 어떻게 모터로 바뀌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 인터뉴런의 활성화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치료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제가 어저께 스트로크 환자분 한 분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치료하는데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 영상이 어떻게 화면으로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리케이지 컨트롤의 아주 끝을 보여준 치료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용한 이 핸들링이 어떻게 무브먼트로 환원이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도 알고 있다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이겁니다. 처음에는 대뇌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뇌만 자극하는 치료가 별로 좋은 치료는 아니야. 한마디로 말을 많이 하는 치료, 그러니까 말을 적당히 하시고 또 핸들링도 적당히 써주시고, 태스크는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고 무브먼트는 오토노믹하게 나오는, 이런 식의 개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꾸 이렇게 고위중추를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의 능력이 떨어진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발의 센서리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 네, 이건 모식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CPG는 보통 이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식도가 이제 나와 있는. 누군가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 봤더니 뭐 이거죠. 한쪽은 플렉션, 한쪽은 익스텐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 과연 이걸 잘 지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턴 무브먼트 같은 거. 브릿징 엑서사이즈 양발 같이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 브릿징 양발 같이 하면 뭐야?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런 순간순간 약간 이런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양쪽을 같이 했으면 어떻게 꼭 한쪽으로 하셔야 된다. 허리 펴 했으면 허리를 한쪽으로 가져. 이렇게 체중 이동. 우리가 업라이트를 하는 이유는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업라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업라이트만 하고 끝내면 안 돼. 내가 팔이나 다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한쪽으로 이렇게 미드라인에서 이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이거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 네, 이것도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 있다라고 하는 모식도예요. 뇌를 제거했더니 CPG가 발동하더라. 사실은 영장류에서의 CPG 하기가 어렵죠. 사람의 뇌를 제거하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CPG는 사실 없었어요. CPG 실험은 없었어. 고양이까지가. 근데 지금은 고양이 뇌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세요? 연구 윤리 때문에 옛날에 흰 쥐로 많이 실험해. 지금 흰쥐 아주 중요한 국책 연구 이런 거 아니면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도 요새는 금지돼 있습니다. 결국 브레인이 발달했다라는 건 고위 인지 기능이죠, 그죠? 고위 인지 기능이 우리가 인지 기능 이런 걸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알 수 있지만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이게 고위 인지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강아지는 발가락이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있잖아.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사람의 발은 발바닥이 크고 발가락이 짧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냐면 그게 바로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호랑이하고 팔씨름을 하면 집니다. 근데 얘랑 나랑 무슨 수단을 다 이용해서 싸워라 그러면 결국 사람이 호랑이를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도구도 사용하고 호랑이가 달려들면 이렇게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고위 인지 기능이 생기면서 생긴 인간의 기능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환자분을 치료하실 때 잘 활용하셔야 돼. 제가 보여드린 이런 앵클 스트레티지 이런 거. 같은 BOS 내에서도 몸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회전, 스테빌리티 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 환자분한테 자꾸 다리를 뒤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한 다리로 쓰는 거 특히 중요하죠.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한 다리로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레그 스탠딩, 후방으로 갈 수 있는 후방보행 이런 거, 한 지점에서 스피닝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치료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읽어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CVA 환자를 치료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CPG 치료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뉴턴의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이 뭐예요? 자동차가 바로 처음부터 100km로 달리는 게 아니죠, 그죠? 쭉 1km, 2km, 3km, 4km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빨라지는 가속도잖아, 그게. 인간의 게이트도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분한테 자 가세요, 그러니까 뭐 한 발 나가세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칙적으로 옛날에 저도 실험을 했었는데 리드믹 오디터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한때 엄청 유행했던 연구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자분이 자꾸 환자분은 이렇게 리듬이 안 맞잖아요. 리듬이. 그러니까 이 리듬을 맞추겠다고 메트로놈을 여기다가 딱 끼게 한 다음에 메트로놈에 맞춰가지고 걷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걸음은 맞아. 여기 딛고 뛰는 그 리듬은 맞아 들어갔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속도가 안 나와요. 가속도가.
메트로놈을 끼지 않으면 보행이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속 이걸 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메트로놈을 계속. 제가 실험할 때는 스마트폰도 그렇게 유행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이 메트로놈 진짜 그 기계 가지고 실험했다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 리드믹 오디터리 스티뮬레이션 했다 그러면 하시고 또 뭐예요? 그냥도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거. 환자분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속도 CPG를 활용한 가속도를 반드시 한번 경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환자분이 실제로 움직인 거냐 반사로 여러분 반사와 무브먼트는 다르죠, 그죠? 환자분의 돌지플렉션이 너무 안 나오니까 어때? 막 발등을 긁어가지고 발등 티발리스 엔테리어 FES 붙이는 거랑 똑같죠. FES 전기 자극 주니까 어때? 쭉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전기를 붙였을 때 올라오는데 이거 전기가 없으면 안 올라오잖아. 예, 환자분이 이게 붙이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반사적인 무브먼트죠, 그죠? 그러니까 꼭 FES가 아니더라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근육이 이렇게 반사예요. 스파이널 코드 수준에서 나오는 반사. 근데 그 반사는 무브먼트가 아니다. 브레인에서 해석해서 나오는 무브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사만 나오고 끝납니다. 없어지는 자극들이야. 그러면은 이 긁어가지고 돌지플렉션을 만드는 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한 번이라도 머슬이 어쨌든 수축했다라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환자분이 눈으로도 또 보잖아요. 내 발목이 이렇게 왔다.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힘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느끼게 하려면 또 그런 방법을 써서. 근데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게 쭉 이렇게 되니까 발목을 쓰셨네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니 조인트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